우리나라의 기후 특성 이제 세 번째 마지막 단원이 되겠습니다. 자, 계절의 변화입니다. 자, 계절의 변화 우리 겨울부터 살펴볼 건데요. 겨울, 봄, 여름, 가을인데 각자의 특성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몹시 추운 겨울, 변덕스러운 봄, 무더운 여름, 쾌청한 가을. 요게 바로 우리나라의 계절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계절 변화를 일상생활과 연결지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기단의 영향으로 계절이 변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대륙성 기단인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을 받으면 겨울이 되겠고요. 해양성 기단의 영향을 받게 되면 특히 그 중에서 북태평양 기단의 영향을 받게 되면 여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오호츠크해와 적도 기단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몹시 추운 겨울입니다. 자, 겨울에는 고위도면서 아주 대륙 내부에 있는 그 시베리아라는 곳에서 고기압이 발달해서 우리나라 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기압 배치는요, 서고 동저형의 기압 배치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베리아 고기압은요, 항상 강한 세력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발달과 쇠퇴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베리아 고기압이 아주 발달할 때는 삼한이 됩니다. 아주 추운 3일이 있고요. 또 여기 약간 물러가게 되면은 어, 4일 정도의 따뜻한 날씨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사만사온 현상이라고 하죠. 하지만 겨울 기온이 매우 불규칙적이고 비교적 온화한 날씨가 이렇게 지속되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갑자기 한파가 몰아치기도 하면서 특히 요즘에 이 사만사온 같은 현상은 좀 잘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한파가 올 때는 수도관이 터지거나 이렇게 되면서 우리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기도 하죠. 특히 대륙에서 발생한 저기압이 우리나라를 통과할 때 특히 이 해양을 건너게 되면서 눈이나 비를 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해안 지역에 특히 북서풍이 불면 많은 폭설을 내린다고 앞에서도 한번 살펴봤던 내용이죠. 자, 이제 변덕스러운 봄입니다. 자, 봄은 대체로 온화하지만요. 이 시베리아 고기압이 일시적으로 강해지게 되면은 꽃샘추위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봄은요, 이동성 고기압과 이동성 저기압이 교차하면서 나타나는데요. 고기압이 오면 맑았다가 저기압이 오면 흐렸다가.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봄 날씨는 아주 변덕스럽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자, 봄은 겨울보다는 강수량이 많지만요. 기온이 높아지면서 증발량이 많죠. 그래서 대기가 건조해지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발생하기 쉽다? 산불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우리 지난 봄에도 이 강원도 지역에 많은 산불이 일어나기도 했었죠. 그래서 옆에 자료 4번에 보면요. 봄철의 산불이 60%나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우리 겨울이 23% 정도 됩니다. 둘 다 건조한 계절에 당연히 산불이 많이 나겠죠. 자, 그리고 봄에는 편서풍을 타고 이 중국 쪽에서 또는 내몽골 쪽에서 이 흙먼지가 넘어오는 황사 현상이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늦봄에서 초여름에 영서지방과 경기지방에 이 높새바람이 있다고도 했죠. 자, 여러분은 밑에는 이 황사 현상이 발생하는 지역과 이동하는 경로를 보여주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 눈병이나 호흡기 질환 또는 첨단 기계들의 장애를 일으킨다거나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게 되겠죠. 자, 이제 무더운 여름입니다. 자, 여름은 한 두 개 정도로 나눠야 돼요. 장마철과 한여름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자, 우리 6월 하순경부터 해서 약 한 달 기간 동안 오츠크의 기단과 북태평양 기단이 만나면서 장마전선이 만들어지고요. 그 장마전선이 우리나라에 걸리게 되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비가 오게 되고 그 와중에 또 남서기류라든가 이런 비가 내리는 조건들이 만들어지면 집중호우가 나타나기도 하죠. 이 시기에는 높은 기온에다가 습도까지 높아서 불쾌지수가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식중독이 발생할 우려도 있고요. 장마가 끝나게 되면 우리나라는 북태평양 기단의 속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서 아주 무더운 한여름이 됩니다.
이 뜨거운 일사, 그 햇볕에 의해서 많은 수증기가 일시에 상승하게 되면서 대류성 강수인 소나기가 내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한밤의 기온이 최저 25도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 열대야 현상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여름에는 적도기단이 바로 이 태풍을 밀고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폭풍우가 몰아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가을을 살펴보겠는데요. 가을은 대륙에서 발달한 찬 공기가 오면서요, 고기압 세력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이동성 고기압이 우리나라를 통과하기 때문에 맑은 날씨가 지속되고요. 그리고 그런 맑은 날씨 때문에 여름철에 무럭무럭 자랐던 농작물들이 결실하게 되고 수확에 도움이 되기도 하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늦가을에는 점점 추워지기 시작하면서 단풍이 들고 낙엽이 지기도 하고요. 우리가 김장을 대비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계절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그 계절마다 들어오는 기단과 성질 한번 보세요. 자, 겨울철에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을 받고 폭설과 한파 매우 건조합니다. 자, 그런데 이 봄에 시베리아 기단이 있죠. 여기 바로 여기가 뭐가 되겠어요? 꽃샘 추위가 되겠죠. 자, 이 봄철에는 또 황사랑 이런 것들 때문에 피해를 많이 가시게 됩니다. 자, 그리고 늦봄에서 초여름 사이에 오츠크의 기단이 오면서 이때 이제 높새바람이 불어오게 되겠죠. 그래서 영서 지방에 가뭄 피해를 주고요. 이 오츠크의 기단과 이 북태평양 기단이 만나는 요 시기, 요때 뭐가 발생합니까? 장마가 발생하고요. 장마가 끝나게 되면은 고온다습한 북태평양 기단에 들어가게 되면서 무더위가 있게 되겠고요. 그때 또 태풍이 같이 들어오고요. 또 집중호우들이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오츠크 기단이 발달하고요. 다시 이제 좀 서늘해지죠. 여기서 온난하다고 표현했는데 기온이 좀 이제 적당한 그런 시기가 되겠고요. 건조한 시기가 다시 오기 시작합니다. 아주 청명한 날씨가 되고요. 다시 시베리아 기단이 들어오게 되면 겨울로 들어서게 되고 폭설과 한파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계절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